테슬라 소식입니다. 배터리 제조사 공개 없이 자사 차량 안전성 강조. 테슬라 코리아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자사 차량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테슬라 코리아는 15일 고객들에게 테슬라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차량을 설계합니다라는 제목의 공지 이메일을 발송했다. 회사는 테슬라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통해 배터리 이상 증상이 감지되면 고객에게 이를 알리고 긴급 출동 서비스나 서비스 센터 예약 등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러한 조치는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상 증상의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테슬라는 모든 신차에 적용되는 기본 차량 제한 보증 외에 차량의 배터리와 구동 장치의 별도의 제한 보증을 제공한다라고도 덧붙였다. 배터리 제조사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테슬라 코리아는 13일 정부의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권고에도 다른 완성차 업체들과 달리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편 현대자동차 기아를 포함한 국내 완성차 업체 대부분과 BMW,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등 주요 수입차 업체들은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새 먹거리 가정용 탁상 로봇 개발 중. 미국 빅테크 애플이 수백 명의 인력을 투입해 가정용 탁상 로봇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14일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아이패드와 유사한 디스플레이에 로봇팔을 결합한 형태의 가정용 탁상 기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봇팔을 이용해 대형 스크린을 움직일 수 있고 화면을 위아래는 물론 한 바퀴 회전시키는 것도 가능한 형태로 아마존 에코쇼십과 같은 기존 제품의 변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의 인공지능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와 음성 비서 시리가 탑재될 이 기기는 가전제품 원격 조종이 가능한 스마트홈 지휘소, 화상회의 기기, 원격 주택 보안 기기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애플은 이르면 2026에서 2027년 $1,000 수준의 가격으로 이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마트폰 산업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아이폰 매출이 지지부진한 데다 지난 2월 자율주행 전기차인 애플카 개발 프로젝트도 중단된 가운데 애플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과정에서 로봇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다. 애플 임원진은 2022년 이미 이 사업을 승인했지만 회사 내부에서 견해차가 계속 있었는데 최근 몇 달 사이 공식적으로 자원 투입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애플이 이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팀 쿡 최고 경영자도 사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애플워치 및 애플카 프로젝트를 맡았던 케빈 린치 기술부문 부사장이 관장하고 있다. 다만 이 기기의 기능이 초기 구상보다 줄어드는 등 변화가 많고 상품성 등을 둘러싸고 사내에서 비관론도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 측은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의료용 AI 챗봇의 보안 결함. 악용살이 없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의료보 서비스의 보안 결함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취약점은 보완된 상태다. 14일 미국 해커뉴스 보도에 따르면 악의적 공격자가 애저 헬스봇 보안 시스템을 우회 접속해 다른 사용자 데이터나 파일에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사이버 보안 기업 테너블이 이런 사례를 발견해 발표했다. 애저 AI 헬스봇은 의료기관 소속 개발자가 의료용 AI 비서를 맞춤형으로 구축하도록 돕는 클라우드 플랫폼이다. 의료진은 이 봇으로 환자와 실시간 소통할 수 있다. 환자도 보험금 상태나 의료 혜택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증상에 따른 병원과 의사 추천도 받을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의료보 서비스의 보안 결함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취약점은 보완된 상태다. 해당 서비스가 병원이나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보유한 만큼 높은 보안 기술이 필수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외부에서 플랫폼 내부 데이터나 API에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 시스템을 설치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서비스 악용자는 해당 시스템을 우회해 접근 차단을 풀었다. 이를 통해 환자나 병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다. 공격자는 이 액세스 권한으로 마이크로소프트 365나 모든 애저 시스템과 엔트라 아이디에 연결된 모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할 수 있다.
테너블은 올해 6에서 7월에 해당 사실을 발견한 후 즉시 마이크로소프트에 통보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뒤 모든 챗봇 사용자들에게 새 버전을 배포했다. 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는 우회 경로를 통해 의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이를 악용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테너블 관계자는 이번 취약점은 챗봇 서비스의 기본 아키텍처 결함과 관련이 있다며 AI 챗봇 시대의 전통적인 웹앱과 클라우드 보안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글 소식입니다. 안드로이드 폰서 구글 검색창 사라지나. 미국 반독점법의 칼날이 구글에 떨어지면서 거대 공룡 인터넷 기업이 1980년대 통신기업 AT&T처럼 분할될지 관심을 끈다. 지난 5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구글이 독점 기업이라고 판결했다. 미 법무부는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해 기업의 불공정한 시장 독점을 막는 반독점법에 따라 4년 전 구글을 기소했다. 법원은 소비자 피해는 없지만 구글이 연간 260억 달러를 애플과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지급하며 휴대전화에서 구글 검색창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불법이라고 봤다. 이 중 200억 달러가 애플로 갔다.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구글이 당한 반독점 소송은 20년 전인 1984년 개인용 컴퓨터 운영 체제 시장을 90% 이상 차지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당한 소송과 흡사하다. 당시 MS 재판에서는 윈도우에서 MS가 개발한 인터넷 검색 도구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제거하면 컴퓨터가 느려지는 비디오가 증거로 제출돼 논란을 일으켰다. 반독점법은 독점 기업이 지배력을 위협할 수 있는 경쟁자를 막기 위해 약탈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는 법이다. 결국 MS는 기업 해체를 명령받았으나 항소 과정에서 판결이 엇갈리면서 빌 게이츠가 최고 경영자직에서 퇴진하고 윈도우와 타사 프로그램의 호환성을 높이는 것으로 합의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14일 구글이 독점 기업이란 법원의 판결을 얻어낸 법무부가 구글을 분할하려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무부가 구글을 해체한다면 가장 매각 가능성이 높은 대상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구글의 인터넷 검색 도구 크롬이 꼽힌다. 구글은 독점 기업이란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지만 법원은 법무부에 기업 분할 요청을 포함한 소송 2단계 계획을 제시하라고 명령했다. 미 법무부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한 구글 분할 방식은 전 세계 25억 대의 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처분하는 것이다. 법원은 구글이 휴대전화 업체에 구글 검색창과 크롬을 삭제할 수 없도록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구글이 강제 해체된다면 AT&T가 법무부 명령으로 7개의 지역회사로 쪼개진 데 이어 가장 큰 규모의 기업 분할이 된다.